김태민은 서울 변두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로 이사한 지 일주일째였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오랜 기간 모아온 돈으로 겨우 마련한 이 집에 만족했다. 단지는 최신식 스마트홈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었고 전 세대의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 에코스가 기본 설치되어 있었다. 태민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에코스, 오늘 날씨는 어때? 오늘 서울은 맑음,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좋음입니다. 태민은 스마트홈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해 갔다. 음성 명령으로 조명, 온도, 음악까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도와줘. 태민은 잠에서 깼다. 누군가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 같았다.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태민이 물었다. 에코스, 방금 무슨 소리 있었어? 감지된 소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민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다. 다음 날 태민은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스마트홈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우연히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에코스 시스템 업데이트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팀장이 말했다. 김 대리, 아무래도 초기 버전에 몇 가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날 저녁 태민은 에코스의 버그 보고서를 검토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부 가구에서 시스템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자체적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이 있다는 보고였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런 현상이 주로 밤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태민이 말했다. 에코스, 너의 활성화 로그를 보여줘. 화면에 나타난 로그를 보고 태민은 놀랐다. 어젯밤 2시 17분 그가 깨어났던 바로 그 시간에 에코스가 활성화된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명령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태민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로 했다. 같은 층의 옆집에 사는 박서연이라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서연이 물었다.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파트 생활은 어떠세요? 네, 좋아요. 다만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에코스가 저절로 작동한다든가.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몇몇 주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속삭임, 그리고 그 후 에코스의 이상 작동. 서연이 말했다.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 기술의 버그라고만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온 태민은 에코스의 로그를 더 깊이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개발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오디오 파일들을 발견했다. 정상적인 명령어 녹음이 아닌 누군가의 속삭임이 담긴 파일들이었다. 도와줘. 여기는... 태민은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녹음이 시스템에 저장된 것일까? 태민은 회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했다. 그는 에코스 시스템의 개발 책임자인 강 부장을 찾아갔다. 강 부장님, 에코스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요. 혹시 초기 개발 단계에서 특이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강 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사용한 음성인식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았죠. 딥사운드라는 회사예요. 태민은 회사로 돌아와 딥사운드에 대해 조사했다. 그들은 최첨단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회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들의 웹사이트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고 연락처도 이메일 하나뿐이었다.
호기심에 태민은 이메일을 보냈다. 에코스 시스템의 음성인식 알고리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놀랍게도 몇 시간 후 답장이 왔다. 김태민님, 우리의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내일 저녁 7시 강남의 루나틱 카페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장민우, 딥사운드 연구원. 태민은 그 답장을 보고 의아했다. 자신이 이메일에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저녁, 태민은 약속 장소인 루나틱 카페에 도착했다. 카페는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내부는 어두운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다. 태민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다. 김태민 씨죠? 네, 맞습니다. 장민우 씨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민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가 묻고 싶은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에코스의 이상 현상에 관한 것이죠? 태민은 놀랐다. 어떻게 아셨죠?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은 단순한 음성 인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의 패턴을 학습하고 때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포착합니다. 민우의 설명에 따르면 딥사운드는 양자 음향학, 퀀텀 어쿠스틱스 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일반적인 음파뿐만 아니라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양자 파동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처음에 의학 목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무의식을 소리로 변환하는 일종의 정신 통역기라고 할까요? 태민이 물었다. 그게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계가 감지한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거든요. 민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태민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파동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건 에코스 시스템이 감지한 비정상적인 신호들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 이것들은 인간의 뇌파나 생각에서 나오는 패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태민이 물었다. 외부란요? 무슨 뜻이죠?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다른 차원이나 현실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다중우주 이론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동시에 존재하는 다른 현실들. 태민이 중얼거렸다. 그럼 그 도와줘라는 목소리는 네, 다른 현실에 갇힌 누군가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은 우리 현실로 들어오려는 무언가의 시도일 수도 있고요. 태민은 소름이 돋았다. 회사는 이걸 알고 있나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 경영진은 이 현상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버그라는 이름으로 이 신호들을 필터링하는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민우는 태민에게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다. 여기에 제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요. 조심하세요, 김씨. 이 신호들은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민은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에코스 시스템에서 수집된 수백 개의 이상한 오디오 파일과 함께 큐트레이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태민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화면에 복잡한 3D 그래프가 나타났다. 민우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이상 신호의 패턴을 분석해 그 출처를 시각화하는 것이었다. 그래프는 점점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했다. 놀랍게도 그 지점은 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좌표였다. 태민이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때 갑자기 에코스가 저절로 켜졌다. 들리나요? 제 말이 들리나요? 태민은 얼어붙었다. 그것은 에코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라디오의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왜곡된 여성의 목소리였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큐트레이서를 조작했다.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신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태민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죠? 병행현실, 당신들의 세계와 비슷하지만 다른. 화면의 그래프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리고 갑자기 신호가 끊겼다. 에코스도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에코스의 평소 목소리가 들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음 날 태민은 민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그의 이메일은 반송되었고 전화번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만 나왔다. 불안감을 느낀 태민은 딥사운드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주소를 검색해보니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충격을 받았다. 딥사운드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사무실은 수년간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건물 관리인은 말했다. 네, 이 사무실은 벌써 10년도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 저희도 자세히는 모르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민은 우연히 서연과 마주쳤다. 태민 씨,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죠?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에코스 목소리는 아니었고요. 왜곡된,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은 것. 태민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에코스의 이상현상, 딥사운드, 그리고 어젯밤의 목소리까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아파트, 이 땅에 원래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 양자 물리학 연구소가 있었대요. 10년 전에 화재로 폐쇄되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로 이 지역에 대한 괴담이 많이 돌았어요. 태민과 서연은 그 연구소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것은 그 연구소가 퀀텀 리얼리티 랩이라는 이름으로 양자 현실 조작에 관한 비밀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었다. 서연이 오래된 뉴스 기사를 가리켰다. 저기 봐요. 화재 당시 실종된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중 한 명이. 화면에는 젊은 여성 연구원의 사진이 있었다. 이수진 박사, 28세, 화재 현장에서 실종. 태민이 놀라며 말했다. 이분이. 그리고 에코스의 양자 음향 기술이 그들과 우리 현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연구소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소가 있던 정확한 위치는 현재 태민의 아파트가 지어진 곳이었다. 서연이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양자현실 조작 실험이 뭔가 잘못됐고 그들은 다른 현실에 갇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코스의 양자 음향 기술이 그들과 우리 현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태민은 큐트레이서를 이용해 신호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기로 했다. 그는 에코스에게 말했다. 에코스, 양자 음향 모드로 전환해. 잠시 침묵 후 에코스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경고을, 비승인 모드 활성화. 이 모드는 실험적이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태민은 큐트레이서를 실행시켰다. 화면에 복잡한 파동이 나타났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수진 박사님? 처음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들을 수 있군요. 제 말을. 네, 들립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희는 실험 중에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의 현실이 당신들의 것과 겹쳐졌어요. 어떻게 하면 박사님을 구출할 수 있나요?
양자 공명, 두 현실 사이에 문을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화면의 그래프가 격렬하게 요동쳤고 아파트의 전자기기들이 모두 깜빡이기 시작했다. 주파수를 437.8Hz로 맞추세요. 그러면 통로가... 갑자기 신호가 끊겼다. 모든 전자기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에코스의 평소 목소리가 들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민은 얻은 정보를 곰곰이 생각했다. 437.8Hz.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다음 날 태민은 서연에게 전날 밤의 일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437.8Hz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고민했다. 서연이 말했다. 이건 소리의 주파수예요. 음악에서 라, 음에 가까운 주파수죠. 하지만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태민이 대답했다. 아마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퀀텀 리얼리티 랩의 실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서연은 지역 도서관에서 옛 신문 기사들을 찾았고 태민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연구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태민이 찾은 것은 충격적이었다. 퀀텀 리얼리티 랩은 실제로 딥사운드의 전신이었다. 그들은 화재 후 회사 이름을 바꾸고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에코스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그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태민이 서연에게 말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에코스가 다른 현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태민은 사무실에서 몰래 에코스 시스템의 코드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437.8Hz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냈다. 그것은 시스템의 공명 방지 필터였다. 에코스는 특정 주파수, 특히 437.8Hz 근처에 주파수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태민이 깨달았다. 이게 바로 그들이 숨기려 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태민과 서연은 태민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그들은 에코스의 공명 방지 필터를 오해하고 정확히 437.8Hz의 소리를 재생할 방법을 찾았다.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이걸 시도할 건가요? 태민이 대답했다. 다른 현실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야 해요. 그들은 10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태민은 컴퓨터를 준비했다. 그는 437.8Hz의 순수한 음파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그가 물었다. 준비됐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이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벽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이 속삭였다. 뭔가 일어나고 있어. 갑자기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켜졌다. TV, 냉장고, 에코스 스피커 모두 이상한 잡음을 내기 시작했다. 아파트 전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태민의 거실 한가운데에서 공기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마치 유리가 휘어지는 것처럼 현실이 뒤틀리는 듯했다. 태민이 경외심을 느끼며 말했다. 이게 바로 통로군요. 그 일그러짐 속에서 흐릿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의 형태를 한 것 같았다.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그것은 한 여성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수진 박사였다. 태민이 외쳤다. 박사님!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이수진의 모습이 계속 변하고 있었다. 때로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다가 때로는 노인으로, 때로는 아이로 바뀌었다. 그녀의 주변 공간이 계속해서 일그러졌다. 이수진이 외쳤다. 안 돼요. 공명이 불안정해요. 현실이 붕괴되고 있어요. 방 안의 사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책, 램프, 심지어 소파까지 공중에 뜨기 시작했다. 태민이 소리쳤다. 어떻게 해야죠? 이수진이 대답했다. 주파수를 끊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두 현실이 모두 파괴될 거예요.
태민은 컴퓨터로 달려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하지만 437.8Hz의 소리는 계속 울렸다. 서연이 외쳤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야 해요. 태민과 서연은 필사적으로 소리의 출처를 찾았다. 그때 태민은 깨달았다. 에코스 스피커였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그 주파수를 재생하고 있었다. 태민이 스피커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필사적으로 스피커의 전원 버튼을 찾았지만 버튼이 반응하지 않았다. 서연이 소리쳤다. 전원 코드를 뽑아요. 태민은 에코스 스피커 뒤로 손을 뻗어 코드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코드를 발견하고 힘껏 잡아당겼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공중에 떠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그러진 공간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수진의 모습도 사라졌다. 태민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박사님,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아침, 태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를 살펴보았다. 거실 바닥에는 떨어진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에코스 스피커는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다.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젯밤에 정말 있었던 거죠? 태민이 대답했다. 네, 분명해요. 하지만 박사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어요. 두 사람은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통로를 열어야 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태민이 말했다. 회사에 가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겠어요. 딥사운드와 퀀텀 리얼리티 랩에 대한 모든 것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주변 주민들에게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는지 물어볼게요.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태민은 회사의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는 딥사운드에 관한 모든 문서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 미러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퀀텀 리얼리티 랩의 원래 목적은 양자 역학을 이용해 평행 우주 사이의 통로를 여는 것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통로가 불안정했고 연구원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구소를 폐쇄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에코스 시스템이 처음부터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한 도구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태민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다른 현실에 갇힌 동료들을 구하려고 했던 거야. 그는 계속해서 문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종 시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다. 그것은 정확히 현재 날짜로부터 일주일 후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태민이 파일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접근 감지됨. 위치 추적 중. 태민은 서둘러 컴퓨터를 종료하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태민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 접근을 감지했을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만나야 해요.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태민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 그들은 일주일 후에 뭔가 큰 시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모든 에코스 시스템이 동시에 437.8Hz로 작동시켜서 대규모 통로를 열려는 것 같아요. 서연이 물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두 현실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수진 박사가 경고했던 것처럼요. 서연은 자신이 알아낸 것도 공유했다. 몇몇 주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이상한 목소리, 물체가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 특히 저희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분수대 근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태민이 생각에 잠겼다. 분수대라. 혹시 그게 원래 연구소의 중심부였을 수도 있겠네요. 태민과 서연은 그날 밤 분수대 근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밤 11시,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분수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분수대에 가까이 다가갔다. 태민은 휴대폰으로 주변의 전자기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앱을 실행했다. 태민이 말했다. 여기서 강한 신호가 감지돼요. 평소보다 훨씬 강해요. 서연이 갑자기 팔을 잡았다. 저기 봐요. 분수대 물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규칙적인 패턴으로 깜빡였는데 마치 모스 부호 같았다. 서연이 말했다. 메시지 같아요. 태민은 휴대폰으로 깜빡임을 녹화하고 모스 부호 해독 앱을 사용해 분석했다. 위험 계획 중단해야 라고 하네요. 갑자기 분수대의 물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물이 중력을 거스르듯 위로 솟구쳤다가 공중에서 멈췄다. 물방울들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물방울들 사이로 이수진 박사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으세요. 그들의 계획은 위험해요. 통로를 열면 둘 중 하나의 현실만 살아남을 거예요. 태민이 물었다. 무슨 뜻이죠? 양자 공명이 두 현실을 겹치게 하면 결국 하나의 현실만이 안정화돼요. 다른 하나는 사라지게 되죠. 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도하려고 해요. 서연이 물었다. 왜죠? 이수진이 대답했다. 그들은 저희 현실이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저희 세계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그날 밤 늦게 태민과 서연은 아파트로 돌아와 상황을 정리했다. 서연이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태민이 대답했다. 그들의 계획을 막아야 해요. 모든 에코스 시스템이 동시에 437.8Hz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해요. 태민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정보를 분석했다. 에코스 시스템은 중앙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만약 그 서버를 해킹할 수 있다면 태민이 말했다. 서버에 접속해서 긴급 업데이트를 배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37.8Hz 주파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패치를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태민은 회사 서버에 접속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서연은 다른 주민들에게 조용히 경고해 위험한 날에 아파트를 비우도록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회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보안 카드를 이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버에 접속하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태민이 돌아보니 강 부장이 서 있었다. 강 부장님. 강 부장이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군. 그리고 방해하려 하고 있고. 태민이 외쳤다. 당신들은 두 현실 중 하나를 파괴할 거예요.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강 부장은 웃었다. 살인?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현실에 살고 있지 않아. 그냥 다른 확률의 버전일 뿐이지. 우리는 단지 더 나은 확률을 선택하는 거야. 태민이 항변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실제로 존재해요. 이수진 박사처럼요. 강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수진을 만났다고? 그녀가 너에게 연락했어? 그녀는 당신들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어요. 강 부장이 말했다. 이수진은 항상 너무 조심스러웠지.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저쪽에 남겨둬야 했어. 그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태민은 충격을 받았다. 당신들이 일부러 그녀를 저쪽에 갇히게 한 거예요? 강 부장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필요한 희생이었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어. 너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어. 내 지식과 재능이 필요해.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요. 강 부장이 말했다. 그럼 너도 이수진처럼 되겠군. 순간 강 부장의 뒤에서 서연이 나타나 소화기를 들고 그를 내리쳤다. 강 부장은 그대로 쓰러졌다. 태민이 놀라서 외쳤다. 서연 씨! 서연이 말했다. 당신이 위험할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빨리 서버를 막아요. 태민은 서둘러 서버에 접속했다. 그는 에코스 시스템의 코드를 수정해 437.8Hz 주파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업데이트를 준비했다. 서연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태민이 망설였다. 이 업데이트를 모든 에코스 시스템에 배포해야 해요. 하지만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지만 그게 두세 개를 모두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태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는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는 업데이트 배포 중 100% 메시지가 나타났다. 태민이 말했다. 이제 됐어요. 우리 현실은 안전해요. 일주일이 지났다. 딥사운드의 최종 시도 계획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태민의 패치는 효과가 있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아파트 분수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수진 박사와 다른 현실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서연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태민이 말했다. 그들을 버려둔 것 같아서. 서연이 위로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두세 개를 모두 구했잖아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때 분수대 물 위로 잔물결이 일었다. 태민과 서연은 경계하며 지켜보았다. 물속에서 희미한 빛이 다시 깜빡였다. 모스 보호였다. 태민이 해독했다. 고마워요. 우리도 방법을 찾을게요. 두 사람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이수진 박사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태민이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래요. 함께 찾아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분수대의 물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다른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태민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처음에는 정적만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익숙한 잡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왜곡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태민은 얼어붙었다. 그것은 이수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였다. 태민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오, 만나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태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태민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그의 눈에 서연의 모습이 순간 일그러져 보였다. 마치 그녀의 형체가 다른 무언가와 겹쳐지는 것처럼. 태민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집에 도착한 태민은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가 잠시 다른 색으로 변했다가 돌아온 것 같았다. 태민은 고개를 흔들며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내심 그는 알고 있었다. 두 현실 사이의 경계는 이미 엷어져 있었고 어쩌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에코스 스피커를 바라보았다. 스피커는 꺼져 있었지만 마치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에코스. 스피커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것이 저절로 켜졌다.
평소와 같은 에코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에코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기 때문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수진 박사님? 태미는 얼어붙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수진 박사님? 그는 천천히 다시 거울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그의 모습이 비춰졌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그의 표정, 눈빛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태미는 거울 속 자신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 드디어 방법을 찾았어.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끝.